그래서 저희가 볼 게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무슨 세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몇 프로예요, 세율이? 네, 10%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일세율이라 그래요. 무슨 세율이요? 단일세율. 그래서 세율은 몇 프로밖에 없다? 10%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세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잠깐 요거 그려드렸었는데 공장이 있고 도매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매업자가 있고 저희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최종 소비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매출액, 매입액, 매출원가, 매출총, 이익, 아이고 이거 아니지. 매출세액, 그 다음에 매입세. 그래서 만약에 공장에서 도매업자한테 1,000원에 팔게요. 그러면 세금은 얼마라고요? 100원. 그 다음에 그러면 도매업자는 1,000원에 얼마 주고 샀을 거예요? 100원 주고 샀겠죠.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여기에다가 500원만 붙일게요. 그러면 1,500원에 150원. 소매업자는 1,500원에 150원 주고 샀겠죠. 그 다음에 소매업자가 소비자한테 만약에 2,000원에 팔았다.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도 2,000원에 얼마요? 200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많이 적을 거예요. 종종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거예요. 좀 단순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세법이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것 중에서 그나마 좀 단순한 게 무슨 세예요? 부가세예요. 그러면 공장은 100원 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매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얼마를 내셔야 돼요? 50원 내셔야 돼요. 소매업자도 얼마 내요? 50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기 419페이지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네, 요것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일반 소비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부가세라는 건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뭐 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소비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하면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무슨 세라 그래요? 일반 소비세.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뭐냐면 비싼 거에 붙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특별 소비세라 그랬어요. 네. 근데 특별 그러면 쳐 보이니까 용어를 좀 낮춰서 지금은 뭐라 그래요? 네, 개별 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정해놔요. 이거 사면은 세금 더 내야 돼.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개별 소비세는 비싼 거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비싼 거 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 많으니까 뭐 더 내라? 세금 더 내라. 네,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돈 많으면 세금 많이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원래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를 띄는 거예요? 세금을 띄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할 거면 세금 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알아서 사는 거죠, 뭐.가 돼버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소비용 부가가치세라고 거기 4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말 그대로 뭐 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소비하면. 예, 소비 안 하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예,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세요? 소비용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기 뭐냐 세금을 내기 싫으면 소비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살아가려면 소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있어요. 여기 뭔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나 위에다가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면 2장짜리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뜻이에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각 단계마다 세금을 빼주는 겁니다. 뭐를 빼준다고요? 세금을 빼줘요. 그래서 세금을 빼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150원에서 얼마 뺐죠? 100원 뺐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 100원에서 50원 뺐죠. 그 다음에 여기 150원에서 100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0원에서 얼마 뺐죠? 150원 뺐죠. 이렇게 빼는 거를 세금을 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액공제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요게 전 단계 무슨 법이에요? 세액공제법이에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에서 빼는 게 아닙니다. 세금에서 뺀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간접세. 이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예요. 간접세가 뭐냐면 내가 세금을 직접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세금을 낸다라는 건 알지만 국가한테는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무슨 세라 그래요? 간접세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세 아니에요. 직접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게 직접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원칙. 얘 때문에 나오는 게 영세율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볼 건데 영세율은 세율이 몇 프로인 거예요? 네, 0%. 그래서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영세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무슨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다?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면세제도라고 있어요. 요것도 이따가 볼 건데, 면세는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네, 면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받는다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면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역진성이라고 있는데, 이 역진성이 뭐냐면 세금을 똑같이 내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는 공평한 게 아닙니다. 세금을 똑같이 내는 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무슨 성이라 그러냐면 역진성이라 그래요. 근데 뭐가 안 공평하냐면은 원래 세금은 어떤 사람이 많이 내는 거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도록 원래 처음부터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적은 사람도 똑같이 냅니다. 그걸 무슨 성이라 그래요? 역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진성이라는 건 왜 돈 없는데 세금을 똑같이 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421페이지 납세 의무자. 그래서 납세라는 게 뭐 내는 거죠?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 국방의 의무, 무슨 의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를 내셔야 돼요? 우린 살아가려면 세금을 내셔야 돼요. 세금 안 내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꼭 내도록 되어 있으시죠. 근데 세금은 누가 내냐면 사업자가 내요. 누가 낸다고요? 사업자. 그래서 사업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업자의 개념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리 목적의 유무의 불구. 사업자의 개념 보시면 거기에 영리 목적 유무의 불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리든 영리가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주목적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뭐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근데 돈 버는 목적이 아니어도 뭐 하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뭐 내는 거를요? 세금 내는 거. 그래서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이 사업자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거기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계속적이고 뭐여야 돼요? 반복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고 뭐여야 된다고요? 반복적.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적이고 반복적 요것 때문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중고장터나 우리 일명 당근마켓이라고 있죠. 당근마켓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 부가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냐면 그분들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 아니세요. 그래서 어쨌든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법에 해당 사항이 있어야만 뭐를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트코인 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엔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타이밍이 중요한 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다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법의 테두리 안에 안 들어가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 대기업들이 그런 거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대기업도 세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사업자의 분류에다가 별표 2개만 치시고요. 사업자의 분류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분류 보시면 일단은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 외울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개인 반대고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공급 대가의 뜻은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아니, 그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래서 세금 포함해서 1년에 8천만 원도 못 파시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간이 과세자라고 하는데 대부분 1인 사업자예요. 그래도 요즘에 1인 사업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어저께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연말이죠. 연말 분위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솔직히 한 몇 년 전부터 연말이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아 연말이구나 그러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연말 분위기가 안 납니다. 돌아다녀 봐도 이게 연말인지 그냥 빨간 날인지 모를 정도로 뭔가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가셔서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분들은 뭐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이분은 세금도 면제예요. 왜냐면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위에 보시면 이제 일반 과세자라고 있는데 일반 과세자는 그 간이 과세자가 아닌 자를 일반 과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에 8천만 원 이상 팔거나 아니면은 개인이 아니거나 이런 분들을 이제
일반 과세자라고 표현하는데 일반 과세자의 특징은 요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걸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라고 있거든요. 면세사업자는 이분들은 요걸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납세지. 요거는 이제 어저께가 아니죠. 저번 주에 여기까지 조금 나가다 말았었죠. 422페이지 납세지. 그래서 납세지는 왜 필요하냐면 세금 어디에 낼 거냐. 그러니까 관할 구역으로 나누잖아요, 우리가. 예. 그 구역 나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을 어디에다 납부할 것이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고요. 저희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소득세는 주소지에다 내요. 그래갖고 어저께인가 안타깝게 미추홀구가 뉴스에 또 나왔습니다. 안 좋은 거는 미추홀구예요, 죄다. 네, 보셨어요? 그 요즘 고향사랑 기부라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기부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걸 누가 이제 미추홀구에다 했는데 이거 기부를 하면은 3만 원어치인가 선물을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미추홀구 그 인천에다 하면은 몇 개 지정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선물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지정을 했는데 이제 목살은 괜찮았대요. 근데 삼겹살이라고 온 게 3분의 2가 비계였던 거죠. 그 예전에 어느 마트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뭐 이마트였나 롯데마트였나 어쨌든 그 대형 마트에서도 한번 삼겹살을 팔았었는데 그때도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비계 너무 많은 거 판다. 이게 대형마트였나 인터넷 쇼핑몰이었나 어쨌든 그래서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어제 또 나왔어요. 근데 또 어디에요? 하필이면 미추홀구에. 하여튼 인천은 뭐만 하나만 걸려봐라 이런 것 같아요. 기자들이. 어쨌든 또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최근에도 나왔었는데 요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와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요 두 가지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거기 보시면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뭐하는 장소요? 완성하는 장소.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은 여기로 보는 거예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니까 요거 잘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무인자판기, 우리가 자동 판매기라고 하죠. 무인자판기에서는 업무를 뭐하는 장소요? 총괄하는 장소. 왜 그러냐면 자판기 사업하면은 우리가 여러 대 하잖아요. 한두 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 여러 대를 하기 때문에 그 여러 대를 다 세금을 못 내요.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한 군데에서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여기가 대부분 사업장 소재지. 그래서 우리 빌딩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빌딩에 자판기가 되게 많은 데 있어요. 그런 데들은 이제 그 사무실이 거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23페이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직매장이라고 있어요. 직매장이 뭐 하는 데죠? 네,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매장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건을 사고 팔면 뭐 내시라? 세금 내시라. 네. 그래서 요거는 사업장에 해당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 내란 얘기예요? 세금 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치장. 하치장은 뭐 하는 데냐면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를 하치장이라 그래요. 네, 물건을 뭐 하는 장소요? 보관하는 장소. 그러면 여기는 보관만 하기 때문에 거래는 없어요. 네, 거래는 없으니까 사업장이 아니에요. 왜냐면 거래가 있어야 세금을 내는데 뭐가 없다? 거래가 없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 낼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이라고 있어요. 요 임시사업장은 저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기 박람회 같은 거. 박람회나 뭐 경기대회. 네, 요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보면 박람회 같은 거 할 때 박람회 안에서도 물건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박람회는 딱 3번 가봤어요. 회사 다닐 때 가구 박람회. 네, 이건 저희 회사가 참여해서 갔었는데 혹시 나중에 취업했는데 박람회 갈 사람 그러면 손들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이게 구경 가는 거랑 일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일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짝다리 짚어도 안 되고 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웃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누가 우리 손님이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그 다음에 경기대회 같은 데에서도 물건 사고 팔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요즘에 어떤 대회 한다 그러면은 푸드트럭 이런 거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분들도 뭐 내죠? 세금 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니까 세금은 내야 되는데 어디에서 내라? 기존 사업장에 합쳐서 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거래가 있으면 뭐를 내야 된다? 세금은 낸다. 그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423페이지 거기 3번까지만 보고 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지서로 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고지서로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이제 고지서로 날라오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뭐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은 아니면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신고납부 제도예요. 근데 신고납부를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날짜도 알아야 되고 어떤 걸 세금을 내는지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3가지가 있어요.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누어지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별로요? 각 사업장별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사업을 할 때는 하나만 합니다. 맞죠?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돼. 그러면 업체를 어떻게 하죠? 늘려요.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늘리기는 하는데 같은 지역에 늘리는 경우보다는 타 지역에 늘리는 경우들이 어떻죠? 많아요. 그래도 요즘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백종원 씨처럼 프랜차이즈 하는 게 요즘 음식점 하는 분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 계속 옛날처럼 옛날 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옛날 분들은 그냥 장사만 고집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분들은 이제 이게 먹히네 그러면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업체를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식당에서 일은 덜하고 이제 뭐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최종 목표기는 하죠.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 계속 식당에서 서빙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이라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돈 벌어요? 벌긴 합니다. 일명 오토 시스템이라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대신 그렇게 했다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장사 잘 되면 직원들은 안 좋아해요. 왜 그렇죠? 힘들고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뭐 사장님이 더 준다라고 해도 어차피 그게 뭐 어마무시하게 큰 돈은 아닐 거니까. 그래서 사장님들이 오토로 돌렸다가 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왜냐면 다 내만 같진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장사가 잘 되면은 따로따로 원래는 신청을 하는데 따로따로 하라 그러니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신고는 따로따로 해요. 근데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한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자. 요거 관련돼서 한 번만 간단하게 더 설명드리고 쉬었다가 다음 거 볼 겁니다. 그래서 신고 및 납부를 하는데 원래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하니까 만들어준 게 뭐였냐면은 그래 그러면 신고는 따로 하고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해. 근데 이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인터넷 통신이 잘 되어 있죠.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한 90% 정도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본사에서 관리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저기 편의점들도 바코드 찍으면 그게 본사 데이터로 넘어가요. 그래서 12월 달에 뭐가 잘 팔리는지, 11월 달에 뭐가 잘 팔리는지 이런 거 데이터를 뽑아놨다가 그 날짜 되면은 특화된 상품 이런 거 내요, 안 내요? 내죠. 그게 다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업무를 본점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2000년대 초중반에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요 두 개밖에 없었다가 이제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42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